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 한복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만 먼저 꼽으라고 하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3억 주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한산한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은 거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위로든 아래든 간의 방향성 부분 속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다. 이게 이제 거래량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 장세의 팩트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은 거래는 죽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뭐 저가 메리트가 살아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전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흐름은 거래량이 적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베어 마켓 랠리가 단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베어 마켓 랠리 구간 속에서 베어 마켓 랠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베어가 뭡니까? 곰이잖아요, 곰.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어 마켓에서 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 얘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술적 차원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세장 국면 하에서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국면, 그거를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점에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는 의미보다는 베어 마켓 랠리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베어 마켓 랠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흐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수급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통통하게 살을 찌우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국면인데, 지금은 거래량은 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적은 가운데서 주가가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정 정도는 매도 압력이 공백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여러분께서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수급의 흐름을 먼저 한번 체킹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입니다.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 이 수급 국면 속에서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주가 급락 국면 속에서 뭡니까? 그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바 있었죠. 그러면서 한 21조 원 수준에 있던 신용융자 잔고가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그 감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얼마까지 줄었냐면은 21조에 있었던 신용융자 잔고가 보시면은 최근에 평균 그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17조 원대, 그죠? 그러니까 21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줄었다라는 얘기는 한 4조 원 가량이 이번 주가 하락 국면 속에서 단기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현재 국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뚜렷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위한 어떤 그런 매도 압력이 일정 정도로 약간 상쇄됐죠. 지난번 국면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급격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압력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세 흐름은 약간 가벼워졌죠.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매물 공백 국면을 통해서 베어 마켓 랠리를 형성했던 일단 1차적인 어떤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흐름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유동성 축소 국면,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요컨대
최근에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지난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에 사실은 뭐 후속 얘기들이 뭐 1%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ECB 쪽도 한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즉,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금리 인상을 뭐 0.75%포인트, 그 다음에 0.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뭡니까? 악재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따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내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 뭡니까? 매도 압력의 해소와 더불어서 시장은 일정 정도는 어떤 하락의 모멘텀이 상당히 상쇄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이제 가장 사실 지금 현재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의 그 모멘텀 그리고 호재성 재료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요,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시장 전망을 하는 측면 속에서는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싸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죠. 가격의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우리가 3,300포인트에서 현재 시점 2,4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하면은 분명히 가격은 싸지고 있죠. 물론 유동성 축소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주가는 뭐 최근에 주요 대형주들의 경우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50%, 6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은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가격 메리트라는 것이 저가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강력한 악성 매물 소화 과정 이걸 거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시장이 보여주게 되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던 심리가 단기 가격 메리트를 등에 업고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번 저점 기준으로 해서는 한 130포인트 내외, 그러니까 오늘 장중 고점 2,41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워딩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130포인트짜리의 반격 흐름, 주가 상승의 흐름은 본격적인 바닥을 찍은 가운데서 추세 전환 흐름이거나 아니면 추세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라는 의미가 아직까지는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장은 놓을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언제든지 다시 시장이 반대급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 국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이제 최근 흐름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축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늘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매도 압력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압력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대기 매도세가. 그러면은 그거를 또 받아 안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 악성 매물뿐만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경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비로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최근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뭡니까? 거래량은 3억 주대에서 계속 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죠? 3억 주대에서 거래가 말라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상승의 흐름이라는 것이 매물 공백, 그러니까 당장 급한
악성 매물의 공백 국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 국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뭐 3억 2,800만 주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어요. 어제보다는 사실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줄은 가운데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신규 매수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승 국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 축소 국면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줄었는데 이제 거래 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 대금은 늘었다. 대형주 쪽에서, 그죠? 대형주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단기 시세 흐름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형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오늘은 이제 화학 섹터까지 이제 가세를 하고 이제 좀 쉬었던 에너지 관련 섹터도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이면서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 대금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전히 시장은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그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본격적인 추세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는 순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등락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을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웹도독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기계입니다. 기계. 예. 그러니까 기계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줄은 가운데에서 주가는 올라갔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래량 준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최근에 흐름을 주도를 했느냐? 기계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은 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요 이전 자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전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그죠? 예,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번 상승 국면 속에서 특히 이제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 월요일 날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차익거래도 아니에요.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3,100억 정도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은 줄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3,000억 정도가 이제 비차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바스켓을 구성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이쪽 섹터로 그냥 뭉탱이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상승의 흐름이 본격적인 현물 시장의 상승의 흐름이냐? 아니라는 거죠. 웹도독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어디서 크게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냐면은 선물 쪽에서 수익을 지금 막대한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 상승의 흐름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라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단기적으로 잡을 때 주식 안 팔고 그냥 더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상승의 흐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라든지 실체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아니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고 프로그램이 주도한 상승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반대급부를 우리가 염두에 둔 대응이 지금 시점, 즉 2,400포인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포인트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오늘 뭐 전체적인 시세의 어떤 포인트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세 포인트는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장세를 주도를 하게 되니까 뭐가 움직이냐면요. 물론 이제 중소형 주도의 경우도 단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딱 두 종목 한번 꼽으라고 하면은 지수 상승 흐름을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됩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그 낙폭 과대 국면 속에서 단기 베어 마켓 랠리를 주도하는 국면 속에서 얘네들이 주도했는데 왜 주도를 했느냐? 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언제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단기 베어 마켓 랠리 시장의 흐름은 반대급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2300에서 2200포인트, 2270에서 2400까지 와 있는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흥분해서는 절대 안 돼요. 흥분한다는 얘기는 뭐 흥분하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뭐 아주 쌀 때 그냥 용감하게 배팅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반대급부 즉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조금 여러분께서 변동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지금은 조금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의 흐름은 뭐 간단합니다. 뭐 최근 종목의 흐름은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업종에 주도하는 종목군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주도 섹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테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거래량이 4억 주, 5억 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주도주가 나타나고, 주도주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본격적인 어떤 시세 흐름 속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군. 근데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못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3억 주 갖고 뭘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3억 주 갖고서 무슨 뭐 주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세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점검을 할 때도 지금은 순환매다. 순환매라는 얘기는 결국은 큰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수가 3,300에서 2,200까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빠진 종목들은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최근까지 안 빠졌던 애들의 경우는 최근까지 조정을 보이고,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예요? 조선주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경우가 가장 최근에 빠진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빠졌던 종목들은 올라가고, 가장 최근까지 안 빠졌던 애들은 조정 보이고, 이게 뭐냐면은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업황의 전망과 업황의 예측에 기반한 장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거래량, 그러니까 3억 주가 형성되고 있는 거래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예. 많이 빠진 애들 찝쩍거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포인트가 사실 이번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를 따져보라고 하면 뭐가 빠졌겠어요? 전차죠, 전차.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최고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주면서 어디까지 반등을 줬냐면은 이제 이 추세 중심선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33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또 갖다 말아붙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본격적인 추세 국면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번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5만 5천 원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몇 퍼센트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는 당연히 뭐예요? 시총 1위 종목이 한 10% 정도 올라오니까 당연히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흐름을 견인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그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뭡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세 추세 변화를 의미하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전차 군단들 쪽에서 이번 그 저점에서 터닝을 할 때 먼저 끌었던 사실 섹터는 자동차 섹터예요. 예, 그 자동차 섹터들이 끌었는데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뭡니까? 전기전자보다는 자동차 섹터가 좀 탄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 얘네들이 이번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주도했던 어떤 핵심주 군단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화학 섹터가 가세를 했던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단기형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 이제 순환이 돌아가는데 저는 최근에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7만 명이 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말입니다.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선 반영으로 한번 랠리를 펼쳤다가 최근에 약간 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뭐 수젠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이리지시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 랩진오믹스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어떤 속도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의 경우에는
한 번씩의 또 순환매는 가능해 보인다. 그중에서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들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뭐 순환 반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만에 금융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증권주들의 경우가 사실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증권주들의 경우에도 저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더 뭐 흐름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오늘 화장품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순환 양상을 보였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워딩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전에는 그래요. 단타고 나는 장세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뭐 아니면은 최근 장세의 흐름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는데, 최근 장세, 특히 이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정도까지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은 웹도덕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그 베어마켓 랠리도 본격적인 베어마켓 랠리라기보다는 제한적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놓고 봐더라도 여기서 흥분할 자리가 아니에요. 거래량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도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들도 그렇고, 뭐 어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경우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면은 다시 또 셧다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녹록치가 않거든요. 라고 했을 때 지금 국면은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제한적 베어마켓 랠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대응의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단기 대응을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현금 전략은 유지를 하시는 가운데 제한적인 어떤 그런 배팅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요, 최근 장세 흐름은 일단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급락, 그러니까 그 매물 압박에 의한 추가적인 급락은 단기적으로는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을 중심으로 한 대응은 필요해 보여요. 그 박스권의 등락이 저점으로 따지면 이제 2,300포인트. 그러니까 2,300 근방에 들어오면 한번 기술적인 저가 매수. 그 다음에 2,410포인트. 오늘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 걸리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3일선짜리예요. 이 자리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33일 이동평균선 지수가 오늘 2,410포인트였는데 정확하게 오늘 장중 고점이 2,4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00포인트대가 이 포인트대가 지금은 단기 저항선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 관점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조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 말입니다. 좀 더 세요. 과감하게. 예,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갈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손해를 보셨더라도 신용이 아닌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번 주면 다시 밑에서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41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주식 비중을 약간 줄이는 전략을 전체적인 어떤 전략 마인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신규 배팅은 좀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곧버스를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에 대한 어떤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구간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프레임푸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풀 전략보다는 푸시 전략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이 이제 거래가 죽어 있는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 장세예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든 변동 장세예요. 왜냐하면 투기적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는, 장세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300이라든지 2,410을 기준선으로 하는 그런 대응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제한적 베어마켓 랠리 구간 속에서는 필요한 핵심 투자 전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은요, 여러분께서 변동성 장세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으면 뒤통수를 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